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7일 새벽 3시입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사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안보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 출신입니다. 차관과 아주 긴 통화를 가지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성한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실무와 학문적 배경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지난 3월 중순에는 첫 통화의 주제가 북핵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 즉 미국 확장 억제의 신뢰도와 보완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의 2+2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한 평가가 서로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그 대비책을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현안 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 챙겼다는 이야기죠. 김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기술 전쟁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실수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윤 전 총장과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서 TV조선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보 외교 전략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만약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가장 크게 달라질 것이 외교 안보 북핵 관련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자유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국회를 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 사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또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나 사법부의 간여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뭐 국군 통수권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에서 제일 큰 거는 두 가지죠.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계급투쟁론적 법 해석에 따라서 법치의 공정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치를 회복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계속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상 최고 규범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그건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 문제에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북한에 굴종하고 또 중국의 사대주의적 태도로서 추종하는 모습입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저자세.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관계가 아주 약화되고 있는 이 문제는 자유진영 쪽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만 하면은 아주 신속하게 이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저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 선거는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겁니다. 특히 중국,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중 사대주의 세력 대 친미 자주 세력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많고 반중 감정이 반일 감정 못지않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구도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총장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 안보 정책과 전략을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폐수사의 말하자면은 적폐수사를 맡아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많이 감옥에 보냈어요.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 한번 꼽아볼까요?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또 있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김관진 씨는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이 적폐 수사라는 게 김정은이 원하는 수사를 대행해 준 거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일어났고, 자연히 윤석열 씨의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명쾌하게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이분의 그동안의 특히 2019년 여름 조국 수사 개시 이후의 이 사람의 운동에서 느껴지는 것은 역시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3월 9일에 만약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은 하나 확실한 것은 한미일 동맹이 복원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미일 동맹이 이 상황에서 복원된다는 것은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아주 결정적으로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5대 공업국입니다. 특히 지금 전략물자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5G 등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중국 편에 서버리면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한미일 동맹에 선다고 한다면은 또 이걸 국내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위기를. 저는 이걸 기대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여기에 비하면 소소한 문제입니다. 소소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무장은 어차피 막을 수 없다. 그러면은 핵 대 핵의 균형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핵 우산도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핵 공동 사용권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도 핵 사용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미국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한미동맹 신봉자야 됩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TV조선 보도를 믿는다면은 윤석열 총장은 좋은 사람과 지금 자문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같으면은 뭐 전영우 전 수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한미일 동맹론자니까 모처럼 상당히 안도가 되는 뉴스였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